네, 안녕하세요. 타트 선생입니다. 저 오늘 HLB가 장중에 좀 많이 빠지다가 또 양봉의 중심선을 지켜주고 일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우리가 차트 자체로는 지켜주고 끝났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은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마지막에 이거 있잖아요. 동시호가 때 32만 주인가요? 32만 주. 요거 관련돼서 이제 문의가 좀 많아요. JP모건에서 갑자기 매도 폭탄 나왔는데 요거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좀만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 많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 46만 주 던졌는데 우리가 오늘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이요? 5월 31일. 의미가 있는 날이죠. 무슨 날이죠? MSCI 지수 편입 변경 날입니다. 편출되는 놈들 나오고요. 편입되는 놈들 나오는데 오늘 HLB가 MSCI 지수 편출됐냐? 그런 게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 JP모건이 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선진 시장은 아니긴 해요. 그죠? 선진 시장은 아니다. 선진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MSCI 지수도 결과적으로 이 구간들이 있는데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자, 요런 부분이 있어요. MSCI도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작년인데 내년도 편입 가능성 역효과 크다 신중론도 어쨌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우선 대규모 글로벌 지수 추종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MSCI 선진국 지수 추종 자금은 3조 5천억 달러로 신흥국 추종 자금 1조 8천억 대비 2배 수준이다 라고 좀 나와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신흥국 시장입니다. 신흥국 지수를 편입 추종을 해요. MSCI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선진국 지수라고 했을 때는 자금의 한계성이 커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신흥국 지수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JP모건의 대량 매도 폭탄이 사실 MSCI 지수 편입일 기준으로 HLB의 물량을 좀 덜어내고 요거를 뭘 샀냐면은 알테오젠을 샀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간에서 왜? 얘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될 자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쪽 물량을 좀 샀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로 좀 봐야 되는데 JP모건 62만 주매도 82만 주 매수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은 거의 한 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격대로 봤을 때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HLB에서 나간 금액만 생각하면은 6만 원 곱하기 46만 주 하면은 240억 정도 되죠. 240억. 그죠? 요 정도가 되고 그리고 알테오젠에 들어온 돈을 좀 보게 됐을 때 20만 주로 계산을 해 볼게요. 20만 주 얼마요? 360억이죠. HLB에서 240억 정도 나가고 그 나머지 120억은 도대체 어디서 충당을 했냐? 다른 바이오 종목을 팔고 좀 들어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이오 종목에 들어가 있는 자금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자금을 추가적으로 넣기 위해서는 JP모건 쪽에서는 다른 쪽 바이오를 매도를 좀 하고 나서 어떻게 요거 알테오젠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바이오도 보시면은 조금 매도가 나왔어요. 그냥 뭐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주가가 빠지면서 동시호가 때 거래가 터졌는데요. 요것도 포함해서 보면은 어디에요? 시티그룹이죠. 그죠? 시티그룹이고 여긴 JP모건 좀 들어왔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시티그룹도 여기를 매도하고 다른 MSCI 종목을 들어갔을 거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이 여기 말고도 다른 바이오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관심 종목의 바이오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자, 여기 일단 한미약품부터 보면은 마지막 동시효과 거래가 터졌죠. 여기도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 던졌나 딱 보면은 주식 현재 누구죠? JP모건 쪽에 던졌고요. 그리고 ABL바이오도 한번 보면 마지막에 거래가 조금 들어왔는데 얘는 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얘는 뭐 IM이 크게 의미가 없네요. 좀 시총이 큰 놈들 위주로 봐. 셀트리온 제약도 한번 볼까요? 제약도 마지막에 거래가 좀 터졌네요.
자, 얘도 보면은 JP, 그죠? 결과적으로 이 바이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를 팔고 알테오젠을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딱 객관적으로만 볼게요. HLB가 지금 구간에서 차트적인 분석만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상승과 하방의 방향성은 제가 원래 드렸던 뷰가 좀 있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차트 자체는 나쁘지 않고 급등이 나올 시에 이 구간 빨간 색깔 강력한 이평선 저항 매물대를 좀 조심해야 된다. 차트 자체는 좋고, 제가 그리고 분봉상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동시호가 때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위로 끝났어요. JP모건이 물량 폭탄이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1.4% 상승 마감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물량을 받아간 놈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쇼스키즈 물량, 공매도 쳤던 물량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측 쪽에서는. 왜? 물량을 이렇게 한 번에 대량으로 30만 주 정도 매수할 기회가 사실 없어요, 장중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호가 때 쇼스키즈 물량을 좀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받는 거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종가가 61,200원에 끝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끝났는데 마지막에 뭐 3시 29분 58초에 마지막 거래가 61,100원에 끝나기 직전 0.01초에 호가를 위로 올려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비싸게 산 삼가로 체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물량을 먹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상승하면서 끝났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물량으로 가져간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지금 구간에서 어쨌건 쇼스키즈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쨌건 여기 가격대에서도 물량을 좀 모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럼 단기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는 이평선 저항이 좀 강하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아직도 솔직히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 EIR을 이제 아마 항서제약 쪽에서 수령을 했을 것 같은데 내일 수령을 하겠죠, 아침이나. 그럼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주말 아니면은 월요일에 좀 나올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HLB 아직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제 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건 오늘 마지막 동시호가 1.4%의 JP모건 매도 폭탄은 뭐 공매도로 고의적으로 누르기가 아니라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한 바이오 종목의 자금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를 좀 팔고 알테오젠을 담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해소가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주말과 EIR 관련된 내용들 조금 어떻게 나올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구간에서 HLB가 장중에 많이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이 오늘 장중에 빠지던 것도 알고 보면은 뭐요? MSCI 편입 자금으로 인한 단기 이탈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밑에서 샀던 사람들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핵심은 하나예요. 일단은 차트가 무너진 건 아니고 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평선 저항 구간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혹시나 뭐 HLB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은 지금 구간에서 정확하게 어디서 좀 대응하면 좋을지 내가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다, 지금 진입을 해도 되는 건지, 그쵸? 제가 요런 거는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자로 좀 받을 테니까 지금 구간에서 HLB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요쪽에 좀 띄워놓겠습니다. 010-9201-6329 요쪽으로 영어로 그냥 간단하게 H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HLB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그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H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러한 JP모건의 대량 매도세 그리고 동시호가 때 올랐던 이유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H 남기셔서 조금 더 이것보다 심화적인 내용 제가 대응할 수 있으니까
꼭 H라고 남기셔서 대응을 좀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리스크 관리.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HLB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종목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왜? 경험을 한 번씩 해봤기 때문이요. 이 주식에 있어서 손실을 보는 게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요. 제가 항상 이 분할 매수를 강조드리잖아요. 분할 매수. 그쵸? 이 분할 매수를 강조드리고 분할 매도를 강조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HLB도 똑같이 분할 매수 강조했고 분할 매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2분의 1 매도하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구간에서도 올라갔을 때 좀 분할 매도하고 조심하자라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동안 조금 HLB 관련돼서 기분 상했던 주주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쭉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은 반드시 H라고 한번 남기셔서 대응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핵심적인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제 6월이 되면서 이제 또 월봉이 바뀌어요. 그쵸? 월봉이 또 바뀌는데 이 월봉이 어떻게 될지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이 월봉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이 84,000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평선 저항 구간까지 갔다가 저항을 맞을지, 아니면 여기서 정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돌파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나리오도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정리해 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나리오가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201-6329로 H 라고 한 글자 꼭 남겨주셔서 대응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2분의 1 매도하라고 했던 것도 어쨌건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건 빠졌지만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조심하자라고 했던 것도 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단 하나입니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췄고 틀렸고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료 방송이 아니고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2분의 1 맞췄다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뭐 했어요? 2분의 1 안 팔고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고 분석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 기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법. 기법, 어떻게 보면 차트 분석과 신법이죠. 그죠? 요런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잠깐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 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 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은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만 주 대략 400억의 유통 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 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해서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렇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느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운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능은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네 같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네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